오늘은 인플레이션 해지의 비밀 병기 리치 펀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 글로벌 부동산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박용식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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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 뭐 잘 지내시나요?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그 자산시장 등락이 워낙에 좀 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좀 고민이 좀 많은 네. 시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팬데믹 상황 겪으면서 중앙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죠. 뭐 미국도 풀었고 유럽도 풀었고 일본, 뭐 우리나라까지 이제 유동성을 계속 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생한 게 화폐 가치가 좀 떨어지는 상황,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 자산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차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대로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중앙 정부가 이제 그 경기 침체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돈을 찍어내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현금이 재화나 서비스로 교환할 수 있는, 즉 현금의 그 화폐의 교환 가치가 네.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투자처인 부동산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네. 차장님 5년 전에 어디 사셨죠? 저는 그 마포에 거기 마포 살았습니다. 네, 좋은 곳에 아현동에 살았습니다. 네. 네. 마포 아현동, 그러면 네.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네. 좋은 아파트, 상징적인 아파트가 하나 있죠. 네네. 그때 그 당시에 그 아파트 가격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사실 이게 땅열 치고 후회하는 좀 그 사례긴 한데,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6억 정도 했었거든요. 6억. 그때도 되게 비싸다고, 네, 네. 예, 사실 이제, 구매를 좀 주저하긴 했었죠. 맞습니다. 예, 결국 사지는 못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10억 정도, 혹은 그렇죠. 6억 네. 정도면 신축급의 아파트를 그럼요. 충분히 서울 시내에서도 살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25평대 아파트, 같은 평형대 아파트, 네. 지방의 대도시만 가더라도 6억대를 훌쩍 넘는 맞습니다. 그런 네. 아파트들을 충분히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믿음 반, 그리고 네. 물가 상승에 대한 화폐 가치의 하락을 방어하려는 네. 그런 목적 반으로 네. 이제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왔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그죠? 네. 규제를 여러모로 다방면에서 이제 걸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친숙한 투자 어디죠? 그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아파트죠? 아파트죠. 네, 맞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직접 투자가 이제는 거의 뭐 막히다시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는 좋아하고 이제 뭐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한국 사람들이 워낙 좋아하는데 직접 투자를 못 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간접 투자, 그러니까 부동산 펀드라던가 리츠를 통해서 네.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흔히 리츠라는 게 작년에 굉장히 유행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좀 몇 개 안 돼요.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이제 투자 범위가 몇 개가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좀 작고, 아직까지는 글로벌 투자처, 글로벌 리츠 시장에 비해서는 너무 좀 미성숙하지 않은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네. 실제로도 글로벌 리츠 지수인 S&P 글로벌 리츠 인덱스를 좀 살펴볼게요. 리츠 인덱스를 실제로 살펴보시게 되면 구성하고 있는 종목 수가 총 429개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규모로 보자면 1조 6,6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1,900조 원 되는 상당히 큰 규모죠. 네. 그러면 글로벌 인덱스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도 포함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이 네. 전체 100% 비중에서 우리나라 네, 비중은 네. 어느 정도일까요? 그냥 뭐 단순 계산하면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글로벌이 한 2% 정도 되니까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주식 시장으로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차지하는 비중이 2%를 네, 네. 차지하는 것도 작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네. 리츠 시장에서만 놓고 보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0.1%입니다. 아, 네. 굉장히 낮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 리츠 시장이 아직까지는 미성숙했다. 아까 네. 차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네.
그치만 이제 아무래도 보시는 것처럼 구성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미국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시장의 약 65.5%를 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을 필두로 해서 단일 국가로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일본, 네. 그리고 홍콩, 뭐 호주, 영국, 싱가포르 이 네. 순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요즘에 미국장이 좀 상당히 좋거든요. 네. 그 연일 뭐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데, 그럼 리츠를 보더라도 그럼 미국이 가장 좋다고 좀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가장 좀 투자자들의 네. 그 자금 유입이 집중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미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네. 약 65%, 네. 66%가 되기 때문에 그럼 어쩔 수 없는 시장의 그 규모에서 그렇게 자금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와 함께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규모지만 섹터별로 나눠보더라도, 그러니까 부동산의 유형으로 나눠보더라도 네. 상당히 다채롭고 또 다양하게 네. 구성되어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가장 각광받았던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비대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리츠에서도 비대면 수혜주로 분류되는 게 데이터 센터라던가 네. 아니면 물류 센터, 네, 물류, 네. 요런 그 종류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최근에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백신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활동 재개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소비와 관련된 리테일, 쇼핑몰 네. 혹은 호텔 이런 섹터들이 최근에는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쉽게 말씀드려서 축구로 예를 들자면 네.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는 게 미국인데 네. 그렇다 보니까 미드필더, 네, 네. 전방위적인 능력이 뛰어난 미드필더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미국이 그 완전한 경기 그 회복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는 좀 메시지는 계속 그 중앙정부에서 페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그런 반응은 보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국채 금리는 계속 가파르게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데, 그럼 리츠로 봤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한 대입해 본다면 금리 오르면 부동산 안 좋다라는 좀 그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딱 찍어주신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금리가 오르게 되면 네. 직관적으로 부동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네,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 쉽게 생각하면 부동산이란 건 내 돈을 100% 내서 사진 않죠. 보통은 레버리지, 그러니까 네. 우리가 쉽게 말하는 LTV 비중이라던가 네. 이렇게 차입을 해서 그 매입을 하게 되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차입할 때 부채, 그러니까 이자를 지급하는 비중이 그렇죠.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급격한 금리 인상은 네. 부동산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최근에는 조금 시장 그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조금 급격하게 오른 경향이 있습니다만 최근 또 다시 안정세로 접어들었죠. 네. 근데 급격한 금리 인상이 아니라 조금 점진적인, 그러니까 경기 회복을 동반한 금리 인상이 이어진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그 금리 인상에 인한 그런 어떤 조달 코스트, 예를 들면 이제 부채 그 코스트가 높아지지만 임대료 상승이 그걸 다 상쇄시키고 오히려 더 좋아진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겠네요. 네. 그대로. 그 미국 얘기 좀 해주셨는데 또 올해 그 리츠 성과 보면은 일본 쪽 그 리츠의 성과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근데 어떤 배경이 좀 있을까요? 네, 작년 한 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국가를 손꼽아 봐라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단연 일본인 것 같아요. 네. 대내외전 악재로 인해서 2020년 한 해 일본 리츠는 전 세계 리츠 시장 중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경험은 했는데 그 이후에 회복 속도도 상당히 더뎠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일본 리츠 시장, J리츠 인덱스를 구성하는 그
구성 요소를 부동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40%가 오피스 빌딩입니다. 네. 네, 오피스 빌딩은 뭐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에 민감한 그렇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경기가 되살아나던 그 2012년부터 2019년, 2020년 초까지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졌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그 큰 폭의 향후 전망에 대한 하락이 예상되다 보니까 네. 그만큼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본 부동산 본질의 가치가 훼손당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코로나 백신의 개발이라던가 보급이 본격적으로 일어났었던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제1리츠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그러니까 떨어졌던 폭이 컸던 만큼 상승하는 회복 속도도 상당히 빠르게 나타났다. 네. 그런 흐름이 지금까지도 연초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는 그 백신 보급이 많이 확산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본 쪽도 지금 시작은 네네. 했지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더 가속화되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좀 긍정적인 흐름을 또 보일 수도 있다라는 네. 또 그걸로 또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운영하시는 그 리치 펀드 중에서도 이제 미국, 일본뿐 아니라 뭐 호주나 뭐 싱가포르 쪽에서도 지금 많이 보고 계신데 네네. 그 호주, 싱가포르 쪽의 지금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네, 호주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탑5 안에 들어가는 리츠 대국입니다. 네. 네, 그럼 그 국가별로 좀 특성을 살펴보게 되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광활한 대지가 있죠. 네. 남한의 약 77배 규모나 되는 상당히 광활한 토지가 있다 보니까 그 토지를 활용한 농지 리츠, 그러니까 뭐 아몬드 재배라던가 네. 포도 재배를 통한 이런 농지 리츠가 있는 그런 개성 있는 리츠가 그 존재를 하고 있고요. 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도시국가의 특성상 토지의 대부분을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싱가포르 리츠가 보유한 부동산의 가격과 싱가포르 리츠 기업의 주가가 거의 같은 가격에, 그러니까 동일한 가치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 그게 장점인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주요국 대비해서 높은 배당 수익률을 꼬박꼬박 지급하기 때문에 아시아 퍼시픽 지역의 리츠는 뭐 축구로 따지자면 수비수의 네.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미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얘기하시면서 섹터별로 뭐 공격, 뭐 미드필드, 수비 이렇게 좀 구분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궁금한 게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 검색할 때 이제 초록색 검색창 보거나 거기 앱 들어가서 보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실거래가랑 이렇게 보는데, 리츠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이다 보니까 이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가격은, 부동산 가격은 올랐다는데 리츠 가격은 떨어지고, 특히나 이번 팬데믹 겪으면서 리츠는 거의 뭐 30% 이상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많이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가격 결정이 되는 건지 그것도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부분을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리츠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임대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료를 투자자에게 배당의 네. 형태로 돌려주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부동산을 투자한다라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리츠 가격은 부동산 가격 변동과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츠는 상장되어서 거래되는, 즉 주식처럼 증시에 상장되어서 사려는 자와 팔려는 자, 이 네. 리츠를 보유하려는 자와 팔려는 자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 있다는 점을 네.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주가 같은 경우에 네. 투자 심리나 수급에 따라서 혹은 다양하지 그 요소가 반영이 돼서 시시각각 가격이 맞습니다.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3월 같은 팬데믹 같은 상황이 오게 되면 투자자들은 이제 패닉에 빠지죠. 나 이거는 더 이상 못 들고 가겠다. 왜냐면 앞으로 전망이 안 좋을 거야. 네. 라고 하기 때문에 팔려는 수요가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년 3월 같은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 리츠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리츠가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는
감정평가 가격에서 부채를 차감한 네. 순자산 가치, 네. 저희는 이제 NAV, 그 순자산 가치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평가되기 때문에 새롭게 감정평가를 받거나 혹은 부채가 가감될 때까지 그 가치는 유지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츠의 시가총액은 NAV와 비교해서 높아지기도 하고 네, 낮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으로 가격의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네,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시가총액과 리츠의 시가총액과 NAV의 사이에 간극을 벌어지는 현상을 네. NAV, 그러니까 나브의 프리미엄 혹은 나브 디스카운트라고 부르는데, 네. 특정 리츠의 주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고평가되었는지 네. 혹은 저평가되었는지 판단할 때 사용하는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투자할 때 좀 그 지표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 건물 가격과 임대료를 다 합산했을 때 이 부채 제외한 이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낮은 가격에 거래되면 당연히 사야 되는 거고, 그렇죠. 비싼 가격에 거래되면은 이거 너무 비싸니까 팔아야 되는 거고, 굉장히 좀 심플한 좀 지표일 것 같아요. 네네. 네네. 그리고 지금 좀 궁금한 게, 그 매니저님께서 글로벌리 부동산 그 펀드를 다 운용하시는데, 뭐 미국, 일본, 뭐 아시아 퍼시픽 하시는데, 뭐 종목도 많게 있을 것 같고,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또 훨씬 더 그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실질적으로 리츠 하나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은 더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이런 건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리츠가 한 개의 리츠 기업 혹은 리츠 네. 종목이 들고 있는 부동산이 네. 뭐 적게는 한 종목 혹은 많게는 뭐 주택 같은 경우에는 몇 천 채 혹은 몇백 채, 몇 천 채도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같은 부동산이나 혹은 리츠 종목을 저 혼자 혹은 저희 팀원들이 분석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네. 양인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투자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특성상 네. 현지 전문가가 이 분석을 해줘야 되는 그 역할이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부적으로는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는 현지 법인, 그러니까 미국 그리고 유럽 그리고 홍콩 지역의 현지 법인을 활용해서 리서치 협력을 하고 있고요. 네. 외부적으로는 글로벌 투자 운용사, 그러니까 저희와 협력 관계가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자산운용 박용식 매니저와 함께 리츠펀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삼성자산운용 리츠펀드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